나는 언제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왜 난 늘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문제들로 힘들다면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입니다. 소장님, 어떤 부모를 나르시시스트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조종해요. 본인도 모른 채 비뚤어진 양육을 받아왔고 또 그것을 대물림해서 자녀를 기르는 다양한 모습의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슬프게도요. 그들은 과도하게 자녀의 개성을 억압하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정서적 지지를 거부하고 죄책감을 심어서 희생하도록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이슈를 통해서 자녀를 끝까지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특징 또한 있을 수 있어요. 5가지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첫째로, 자녀의 고유한 개성이나 특징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믿어요. 이 과정에서 자녀의 성향과 감정을 과도하게 무시하고 부모의 기대에 맞추도록 강력한 통제를 해요. 자녀가 원하는 진로가 부모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런 건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해. 내가 널 더 잘 알아. 그냥 엄마 말에 따라 라고 한다든가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자녀에게 왜 이렇게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적극적으로 행동해 라며 윽박지르기도 해요. 자녀의 특기나 관심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당하죠. 얼핏 보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자녀가 스스로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란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결정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돼요.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거짓된 자기 개념을 통해서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본래의 자아를 억누르면 결국 자아 정체성이 불안정해진다고 했어요. 2번째 특징은 끊임없는 평가와 비판, 타인과의 비교, 선택적인 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을 해요. 즉, 부모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이 돼요. 이 과정에서 비교와 비판을 통해서 자녀가 끊임없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조종해요. 넌 왜 이렇게 부족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로 끊임없는 평가와 비판을 하는 거죠. 또 타인과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네 사촌은 대기업 다니는데 넌 언제쯤 되니? 내가 오늘 엄마들 모임 나가서 너 때문에 세상 창피하더라. 너 동생이 널 더 본받아야 하는데 너와 지금 이러니 본이 되겠니? 와 같은 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거나 배우자를 데려오거나 부모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관심하거나 비난이나 냉담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나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는 죄책감을 내면화하는 거죠. 평생 인정받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런 정서적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번째 나르 부모의 특징은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차가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적인 지지나 따뜻한 애정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부모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자녀를 안아준다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통한 격려와 같은 이런 애정어린 스킨십이 너무 부족해요.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안전하다 라는 그 감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모와의 애정어린 신체적 교류가 부족했던 경우에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자녀가 힘들다고 말해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해요.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더 힘들었어 라는 반응을 보여요. 이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겠죠, 당연히. 오히려 그 힘든 부모의 감정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돼요. 4번째 특징으로 죄책감을 심어서 희생하도록 만들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면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와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 결과 부모에게 계속 자신의 많은 부분을 내줘야만 할 것 같은 감정에 시달리게 돼요.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5번째 특징으로 경제적 부담을 통한 통제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 의존을 유도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건데요. 먼저 경제적 의존을 유도하는 경우에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자녀의 선택을 제한해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자주 사용돼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 될 텐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관리하는 거지. 그 학비랑 생활비 다 어디서 나오니? 같은 말인데요. 어떤 말들은 들으면 좋을 것 같죠? 돈 벌지 말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다 해준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거나 통제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경우에 지원 철회나 유산을 미끼로 조정을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 부담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경우는 정반대의 형태를 보여요. 부모는 자녀가 마치 자신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압박하고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지우려고 해요. 우리가 널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제 너가 갚아야지.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건 자식된 도리야. 이건 가족의 의무야. 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녀가 경제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요구가 타당한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비정기적으로 너무 큰 돈을 빌린다든가 그냥 달라는 식의 요구, 수입의 너무 큰 부분을 부모와의 생활비에 써야 하는 경우인데요. 부모님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자녀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 맘대로 살겠다는 건 모순 아니야? 부모님이 지원해주면 부모의 뜻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경우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거래나 계약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돕기 위해 선택한 것이지 이걸 빌미로 자녀의 모든 선택을 통제할 권리를 얻는 건 아니죠. 만약에 금전에 대한 조건이나 거래 내용이 있다면 지원을 하는 부모님이 미리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간의 인지가 있어야겠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경제적 부분에 대한 그 이해된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균형이 틀어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자녀가 부모의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자녀의 삶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고요. 빚처럼 작용한다던가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경제적 지원이 부모의 권력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일부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자녀를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요. 강력한 통제를 해요.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 비판을 통해서 죄책감을 심어줘요. 또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차가우면서 감정적 억압과 희생을 강요해요. 더불어 자녀가 부모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제적 부담을 통해서 통제와 조정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들이 다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관찰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봐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미건조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4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자기 비난.
둘째, 착취적 관계. 셋째, 인정과 사랑에 대한 집착. 넷째, 감정 표현의 어려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강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해서 어디 성공하겠니? 와 같은 평가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돼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어렵고 조금만 실수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고방식은 불안과 우울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하든 부족한 기분, 낮은 자기 신뢰를 형성해내요.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앨리스 밀러의 연구에 따르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자기 비난이 심하고 완벽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착취적인 대인관계에 쉽게 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은 항상 자녀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먼저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이것은 곧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발전이 돼요. 상대방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거절을 잘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요. 본인이 희생하는지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패턴이 착취적인 관계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서도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고, 연애에서도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나는 참고 맞춰야 사랑받는다 라는 이 신념이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된 영향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나르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착취를 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해요. 부모의 관계 패턴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무력했던 경험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보상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연인이나 친구에게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거나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다 받아줘야 한다고 기대하거나 자신이 희생한 만큼 상대도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착취를 당한 경험이 또 다른 착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관계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해요. 셋째로,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집착이 있고, 이러한 집착이 다른 관계로까지 확대가 돼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부모가 바뀔 거라는 희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인데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생각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더 착하면 부모도 나를 사랑해줄까? 내가 더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변할까?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죠. 오히려 자녀가 더 노력할수록 부모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강한 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자녀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깊은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에 대한 인정 욕구가 다른 관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친구 관계나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 결과 본인의 감정보다 상대를 맞추려고 애쓰고, 인정받지 못하면 버려진 기분이 들고, 나는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아요. 자기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다른 역할이나 기능으로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이처럼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는 심리적 작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고요, 적절한 표현을 잘하지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르 부모들은 자신의 감정이 먼저기 때문에 자녀들의 감정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기쁘거나 슬퍼도 그 감정이 맞는지 의심하고, 화가 나도 내가 예민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계속 검열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더 우선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에 죄책감, 불편감을 가지기도 해요. 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감정을 억누르다가 갑자기 폭발하기도 해요.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나르 부모를 둔 모든 자녀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런 비슷한 심리적 패턴을 경험한다는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영향을 살펴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당연히 완벽한 부모도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 과도함, 강력함, 그 고통과 괴로움의 정도에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때문에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조금이나마 찾으셨길 바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쉽게 벗어나거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미우나 고우나 나를 낳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천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다음 편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어려운 심리적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더 현실적인 변화 방법에 대해서 깊이 다뤄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편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